프로그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프린트로 파란 표지로 받은 프로그램 있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설명하기 전에 혹시 1학년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현재 중3. 예, 중3 부모님들 조금 많으시네요. 지금 갖고 계신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작년까지 1학년 거 하고 그다음에 2학년 거 하고 그러면은 텀도 길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이제 1, 2학년 공통으로 좀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같이 이렇게 제가 공통 중심으로 체크를 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모집 요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은 12월 26일에 개강을 해서 2023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약 5주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1월 윈터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수업 받으러 나오는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정규 수업입니다. 이제 토요일에 이제 보강 클리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막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토요일까지 막 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불평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토요일 보강이라는 거는 일단 결석생들 보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각종 테스트라든지 과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미비한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보강입니다. 정규 수업 충실하게 잘 듣고 결석 없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 5일만 나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아이들이 이제 졸업방학하는 것을 고려해서 26일에 개강을 해서 1월 6일까지 약 2주 동안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주중 3시간씩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 보강, 그리고 2부 본격적인 윈터가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마찬가지로 9시부터 1시까지 보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대별로 디테일하게 이제 어떤 것들 진행하고 배우는지는 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세 강좌가 공통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 완성이라는 건 이제 1학년 대상이고 그다음에 2학년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과정 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학년의 구분 없이 1학기 과정이 한번 정리가 된다. 단지 이제 차이는 선행이 처음 시작하거나 미흡한 학생들은 개념 중심으로 한번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선행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숙련이 된 학생들은 유형에서 심화까지 그렇게 단계별로 수준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2학기,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의 수학 선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설반은 학년별 4개에서 5개 반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예비고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이제 예체능이라든지 이제 다른 스케줄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택 수강이 가능합니다. 예비고에는 그래서 해당 5급반이라는 명칭의 이 학생들은 국수형 중에서 최소 2강자 선택 수강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실제 윈터 때 진행되는 이제 표준 시간표고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일부터 2주간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고요.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 1, 2학년 공이 오전반이든 오후반이든 똑같이 일단은 주 5일 등원에 3시간씩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월 9일부터 31일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윈터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프리윈터 때 이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오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제가 아까 원장님께서 처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실 때 이제 학원 개원한 지 이제 16년째 되셨다고 했는데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올해 지금 11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내년이면은 이제 12년째 근무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내년이면은 지금 12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윈터를 이제 마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성적이 잘 나오거나 학원을 잘 다니고 이제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간 제자들을 통해서 막연하게 그냥 윈터가 좋았냐, 윈터가 효과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좋았던 애들은 효과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아이들이 윈터에서 가장 효과가 있냐, 이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가장 이제 윈터 때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2부 그 시간표에 보시면은요 체크 좀 해주세요. 4번 하고요. 그러니까 12시 10분부터 1시 4번, 그 다음에 9번 5시 10분부터 6시,
그리고 11번, 12번 이 4시간입니다. 4번, 9번, 11번, 12번.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4번, 9번, 11, 12를 빼고 나머지는 다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은 사실 어디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과제 점검하고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과제를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는 걸 보면은 현실적으로 답을 보고 베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숙제를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 수학 일일 테스트는 이게 어떤 그 테스트냐면은 1, 2학년 공통으로 과제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9일에 보는 이제 월요일 첫날 이제 수학 일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6일 금요일 거겠죠. 전날 공부한 내용의 수학 문제를 크게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저희가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를 봐서 실제 아이들이 숙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9교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영단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 날에는 수학하고 영어 주간 테스트가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대신 난도가 좀 있습니다. 수학, 영어 주간 테스트는 난이도가 있는 모의고사 유형으로 이렇게 시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트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감독을 다 진행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9교시에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 플래너 점검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 저희가 강사 1인당 이제 학생들 실제 인원이 23명에서 많으면 27명까지 이제 담임 배정을 받고 공부를 할 텐데 이제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27명의 플래너를 다 점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 12번 자기주도 학습 및 1대1 국영수 클리닉이 이게 뭐 하는 시간이냐면 그날 수업을 듣게 되면 그냥 숙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1번, 12번 7시부터 10시에 이때가 숙제하는 시간이고요. 학원에서 그날 공부한 내용 이날 다 문제 풀고 그리고 이때 각 교실에 이제 80분 또는 이렇게 60분, 50분씩 나눠서 국어, 영어, 수학 그 반 수업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아이들 자습 감독하시면서 이제 모르는 내용을 1대1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성적을 가장 이렇게 올리는데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게 11번, 12번이었거든요. 이때 적극적으로 좀 아이들이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한 반에 몇 명이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게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서 이게 질문이 과연 잘 진행이 될까. 그다음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는 매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데 다른 아이들 질문하는 거에 밀려가지고 질문을 못할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그 선생님들이 윈터를 다 오래 해보신 분이고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학원 윈터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11번, 12번 때 아이들이 원활하게 그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일단 9교시에 그 담임이 들어가서 영단어 테스트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칠판에 이제 오늘 우리 반에 들어올 클리닉 선생님하고 과목을 적어주세요 거기에다가. 그럼 만약에 오늘 뭐 국수가 들어온다, 또는 영수가 들어온다, 뭐 보통 한 2과목 선생님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선생님 이름을 그러니까 이쪽 칠판에 뭐 국어, 뭐 국군, 뭐 영조 이렇게 써주면은 그냥 선생님 이렇게 이름 성함 쓰고 이게 이제 선생님 이렇게 이름 분필이 잘 안 나오네 이게. 여기에 이제 선생님 만약에 이제 뭐 국훈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뭐 수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수학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담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적어줘요. 그러면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여기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순서.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나와서 적어 그러면은 성격이 이제 좀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들은 뭐 눈치 안 보고 자기 이름 적어요. 근데 여기다가 김철수 적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일단 한 번 적습니다. 한 번 적어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국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반드시 한 번씩은 꼭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안 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 관리를 한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리매김을 해서
2월달 그리고 3월달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표 바로 아래에 그 이제 주의 표시에 1월 14일, 2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구정 연휴 보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1월 23, 24가 월화인데 그때가 구정 연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원이 휴강을 하고요.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해당 요일에 구정 연휴 보강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학원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비고의 오후반 이제 선택 수강하는 반 수업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이 되고 주중 5일 등원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수강료, 급식비, 교재비, 탐구단법이 별도라고 나와 있는데 급식비는 일식에 5,500원입니다. 일식에 5,500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이제 윈터가 개강이 되면 이제 그 1주차에 저희가 이제 급식 신청서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청서들을 배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90% 이상은 점심 저녁을 다 먹어요. 학원에서 더 먹는데 이제 뭐 한 끼 정도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 챙겨주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점심은 뭐 도시락을 먹고 뭐 저녁만 먹겠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 이 건물 8층에 매점이 있는데 근데 매점은 그 이제 뭐 라면이나 뭐 기본적인 간식거리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급식은 이제 학원에 별도의 조리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급식 업체가 있습니다. 급식 업체에서 이제 음식을 다 만들어 온 다음에 각 층별로 배식을 하고 배식을 받고 아이들은 교실에서 밥을 먹고요.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주간 식단 메뉴라는 그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재수생들이 올해 이렇게 3월부터 2월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먹었던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시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밥을 먹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비는 이제 저희가 어제 다 교재가 선정이 돼서 이제 아마 이제 주중에 내리면은 다음 주에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은데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탐구 단과비는 이제 단과 프로그램 그 보신 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요거 받으셨죠? 이거 단과 쿠폰. 이 단과 쿠폰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한강자 프리패스 10만 원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보통 그 저희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사탐, 과탐 단과를 50% 할인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그 일주일에 3시간씩 한 달에 4번 이렇게 총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약 한 1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있으면은 이제 10만 원에 수강할 수 있는 거니까 6만 원 할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월 달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2월 달까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1월 윈터스쿨 단과 프로그램 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해서 2월 달까지 쓸 수 있으니까 1월 달 쓰셔도 되고 아니면 2월에 쓰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2월 안에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 다음 페이지에 그런 학년별 이제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은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원래는 뭐 이렇게 반별로 교재 뭐 이런 것들 다 써놓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교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뭐 그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윈터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반에 상관없이 가장 윈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2가지가 무엇인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학년별 학습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혹시 그 포철고 수능 만점자 기사 혹시 보셨나요? 보셨죠? 오늘 이제 그 뉴스에 이제 포항제철고 학생이 수능 만점 받은 학생 중에 한 명인데 뭐 해마다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은 그 저기 뭐 인터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학생이 뭐 3년간 한 번도 뭐 학교 자율학습을 빠진 적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그 학교 자체가 자율형 사립고니까 이제 뭐 기숙사나 이런 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학교 야자를 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은 그 학생이 규칙적으로 생활했다는 거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중3 현재 중3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고1 되는 학생들하고 이제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없고 역광일에도 없고 이번에 수능 본 학생들 고3.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하고 고3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군일의 기초가 가장 약한 애들입니다. 이제 고3은 끝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3 사실 수능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죠. 결과 나타났듯이.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3 이제 부모님들 많이 느끼실 텐데 아이들이 어떤 지금 현상들을 갖고 있냐면은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교를 일주일에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가고 일주일 이제 집에서 뭐 학교 뭐 줌 수업으로 듣고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모든 학년에 상관없이 학교를 다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지금 애들이. 예. 특히 어떤 현상이냐면 일단 시험 끝나면 쉬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지금 우리 중3 예비 고1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비 고2가 되는 현재 고1 학생들도 마찬가지. 일단 시험 끝나면 애들이 쉬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시험 끝나면은 쉬어야 되고 시험 끝나서 진행되는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다시 이제 시험 기간 끝나고 복습할 때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기억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게 뭐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윈터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체력을 좀 길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단 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훈련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근력이나 체력을 길러야 공부를 하는 거지. 실제 그 아이들이 보면은요.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달에 엄청 힘들어요, 애들이. 예, 3월 달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겨내고 극복하는 의미로서 일단 윈터가 좀 필요하다. 예, 체력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제가 해마다 이제 강연 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그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께도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윈터를 왜 하냐 이거 왜 필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왜 필요할까 이거 고민을 해보고 아이들 스케줄러도 점검해보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봤을 때 이 윈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 본인의 학생 스스로가 본인의 정량학습 이 정량학습 찾기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량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뭐 단어 뭐 상위권 반은 60개, 뭐 일반 반은 30개, 뭐 이렇게 60개, 30개, 뭐 수학 30문제 나왔는데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일을 학습량이 얼마인지를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부는요 언젠간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애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끝나면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고 시험 끝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공부를 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힘든지도 모릅니다. 예, 게임해가지고 그냥 몸이 힘든 거지,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이 왜 힘드냐면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네들이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가장 리스크가 크게 오는 게 언제냐면은 1학년 때는 열심히 해요, 애들이.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일단 뭐 중간고사 잘 보고 성적도 좀 올라가니까 열심히 하다가 2학년 1학기 때쯤 해서 특히 이과 쪽 학생들입니다. 아까 우리 과학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과는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만 이제 그 수학 하나, 과학 3개, 그럼 4과목 또는 수학 2개, 과학 3개, 5과목. 그러니까 이과 쪽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급격하게 무너지고 슬럼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못 찾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내가 이 상황을 좀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성적을 더 올리고 어떻게 해야 유지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이렇게 1, 2, 3학년이 있으면 한 번쯤은 반드시 슬럼프가 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안 오면은 뭐 좋게 하겠지만 거의 옵니다 일단. 그런데 가장 그러니까 제일 시기상으로 언제 빨리 지나가는 게 좋냐면은 1학년 2학기 때 지나가는 게 빨리 좋고요. 2학년 2학기 때 오면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본인이 부모님들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좀 했다. 내가 공부하면서 지금 쉬고 있고 내 시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이 본인의 정량학습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반에 따라서 단어를 60개도 외우고 30개도 외우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어 외우니까 단어를 이제 잘 외우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고등부에 그 7시부터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6시 10분만 되면은 교무실 옆 클리닉실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 한 8명 앉는 자리인데 애들이 빼곡히 모여가지고 영단어 제시요. 어제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에는 뭐 중학교 다닐 때는 예전에는 단어 제시 안 보고 뭐 그냥 그 속된 말로 그냥 좀 쨘다 그러죠. 그냥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깜제 쓰라 그러는데 그래도 고등부 와서는 어떻게든지 단어를 제시험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학생 하나를 불렀어요. 맨날 제시험 보러 오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내가 너 단어 왜 외우냐 물어봤더니 학생이 하는 얘기가 시험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를 왜 외우니? 시험 보니까. 그러니까는 맨날 제시험 보고 공부가 재미있고 흥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단어 제시부터 모든 공부는 그 전에 근데 공부 그럼 왜 하니? 물어봤는데 대답도 못하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그냥 단순하게 대답해 줬어요. 네가 지금 단어를 외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든 아버지께서 식사 준비해 주시면은 그냥 밥이 있으니까 먹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 먹는 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모든 공부도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정량학습도 모른 채 공부를 많이 시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혹사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이 윈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원 이름을 윈터 스쿨이라고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3주라는 기간은 아이들이 학원이 아니라 실제 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개학해서 학교 생활하는 것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예비 고1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올해 3월 지금 지나갔으니까 그 3월 놓친 3월 다시 한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더 의미 있는 3월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윈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강연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됐는데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 설명회 다시 보기에 아마 2부나 3부에 제 강연이 올릴 것 같은데 15분쯤부터 꼭 한번 아이 보고 보라고 하세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학원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내 정량이 얼마인지. 기본적으로 60개 외우든 30개 외우든 나는 무조건 하루에 내가 20개는 외우는 아이구나. 내가 무조건 30개는 외우는구나. 그 다음에 수학은 내가 하루에 무조건 20문제는 푸는구나. 국어는 내가 2지문은 푸는구나. 시험 대비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내가 꾸준히 해야 되는 그 정량학습만 찾을 수 있다면 윈터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이제 학년별 학습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어는 1, 2학년 공통으로 뭐를 배우냐면은요. 1학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1년 동안 이제 국어 시험 범위가 문학이 70, 문법이 30 보통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문학 70, 문법 30.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1종 국어 교과서 대표 작품들에 대한 분석과 문풀을 진행을 합니다. 이걸 2달 동안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윈터 때 현대문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월 윈터 때 현대문학을 하고 2월 윈터 때 고전문학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예비고2 국어는 마찬가지로 2학년 1학기 때는 모든 학교들이 문학만 배웁니다. 그래서 2학년 10종 문학교과서 대표 작품 분석비 문풀을 하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어서 저희가 고른 시중 교재가 문학 교과서에 있는 대표 작품도 있지만 수능 기출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능을 좀 대비하는 작품으로 내신하고 수능 비율 약 6대4 정도로 내신이 6, 수능 대비 4로 이렇게 국어는 공통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1, 2학년 공통으로 이제 독해하고 어법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통 교재는 이제 1학년은 1학년 모의고사, 그다음에 2학년은 2학년 모의고사를 기본적으로 하되 최상위권반만. 그러니까 1학년은 이제 프리미엄 반, MA 원반, 그리고 예비고이는 스카이 원반만 이제 고3 수준의 독해를 합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그 평소에 했거나 그 올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어법으로 공부를 하는데 최상위권 2개 반, 1개 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은 다 고1 독해, 고2 독해로 똑같잖아요. 독해는 똑같고 대신에 어법 교재에서 좀 수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독해하고 어법 중심으로 수업하는데 비율은 5대 5입니다. 독해하고 어법을 5대 5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 참고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수능에는
그러니까 수능 외국어 영어 영역은 문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다 이제 독해하고 해석하는 문제인데 내신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가 6할 이상임, 6, 7할 이상입니다. 예, 학교 내신 영어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되는 부모님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 영어 점수 진짜 안 오르죠, 애들. 내신 영어 특히.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이유가 있냐면 국어하고 영어를 그 내신 시험을 보면은 똑같이 문법이 들어가는데 국어는 문법이 2개밖에 안 들어가요. 2개 내지는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어에서 형태소가 들어간다. 그러면 형태소만 시험 봐요. 형태소만. 네. 형태소만. 또는 품사하고 문장 시험 본다. 그럼 2개만 시험 봅니다. 국어는. 그러니까 그것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양이 한정돼 있죠. 그런데 학교 내신 영어는 문법 왜 우리 그 뭐 이제 어머님들 그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맨투맨하고 성문 이런 영어 배웠는데 그런 거 배우셨죠? 예전에 배우셨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뭐 명사, 뭐 투부정사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도 국어처럼 이번 학교 내신에서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만 나온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 문법은 항상 전범위. 예, 다 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되면서 다 물어봐요, 영어는 항상. 그래서 영어가 처음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 틀이나 흐름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러고 두 번째 문법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단어가 매우 미숙합니다. 단어 수준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 사실은 이게 단어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법 교재들도 보면은요 다 똑같은 책인데 어휘 수준이에요. 어휘 수준. 단어 수준만 다르지 콘텐츠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이번 이제 윈터부터 내년 2월까지 약 두 달 동안은 영어 공부의 50%는 진짜 단어 암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어 암기에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그 단어는 본인을 위해서 학원에서 단어 시험 보니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단어 암기가 좀 철저하게 좀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이제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이제 중간고사를 시험 기간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보통 그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4월 한 20일쯤에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면 영어 단어 다 외웠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영어 단어 다 외웠냐고. 그럼 아이가 단어 다 외우고 문제 풀어. 그러면은 그 친구는 1, 2등급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4월 20일쯤에 영어 문제 좀 풀어? 그럼 아이가 나 지금 본문 외우기도 벅차. 그러면은 이미 4등급이에요. 그 차이에 그 차이. 외우다 끝납니다. 외우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지금 중3 부모님이면서 자녀가 지금 첫째이다 이러신 분들은 중학교 때랑 절대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랑 양이 너무 많고요. 양도 많고 그리고 중학교 영어는 70점이 다 해석 독해예요. 그리고 어법도 변형이 없습니다. 교과서만 외우면 돼요. 교과서 통으로 외워서 모형 다른 거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다 변형입니다. 영어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단어 암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비 고1리 공통적으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학은 이제 그 제일 윗칸에 있는 게 최상위권반이고 이제 두 번째 칸이 중상위권반 그리고 세 번째 칸이 이제 기본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반은 말 그대로 이제 개념 그리고 기본 유형 그리고 그 윗반은 이제 심화 개념 그리고 최상위권반은 최고난도 뭐 이제 그 2학기 수학은 유형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먼저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1학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반하고 MA 원반까지는 프리미엄 반하고 MA 원반까지는 1, 2학기 수학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하고 수화를 같이 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MB 1, 2반. 그럼 여기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게 제가 지금 MA 2반을 빠뜨렸네요. 예비고1의 MA 2반하고 MB반 계열은 일단 수상 중심으로 일단 저희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반별로 이제 비고란에 보시면은 뭐 고1 완성, 2학기 중간 범위 완성, 1학기 완성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카이 1, 2, 3, 4반이 고2 종일반 학생들인데 2학년은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 반에 걸쳐서 2학기 과정이 동시에 시작을 하는데 단지 이제 차이가 뭐냐면
3, 4반 같은 경우는 진짜 기본 개념만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1반하고 2반은 유형하고 개념이 같이 들어간다. 3, 4반 개념은 진짜 기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2에 이런 것들이 있다. 맛보기 정도로만 배운다. 메인은 수1을 중심으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전반 공통으로 수학 2 기준으로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과목별로 이제 그 꼭 이제 아셔야 되는 거 체크를 해드리면, 국어는 1, 2학년 공통으로 이번 윈터 때 꼭 아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표 작품에 대한 분석입니다. 대표 작품 분석. 그러니까 대표 작품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분석은 저희가 이제 시켜주고요. 그 내용을 잘 학습을 해서 내년 3월달에 학교 가서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문풀을 할 때 내 저 작품 배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저 작품 어떤 교재로 배워서 어디에 지금 필기가 되어 있다. 그거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윈터 때 공부하는 내용이 그냥 윈터만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추후에 계속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작품 어디에 지금 공부되어 있고 어떻게 필기가 되어 있다. 대표 작품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영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단어 암기. 정말 단어 암기. 단어 암기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일단 1, 2학년 공통으로 강조하는 단원이 함수예요. 함수. 왜 함수냐면, 자, 수상하고 수화를 배울 때 가장 그 난도 있고 비중 있게 배우는 단원, 그리고 비율적으로 가장 많으면서 중요한 게 함수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이제 이차 함수라는 그 단원이 나오고, 이제 수화에서는 함수 그 단원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2학년 수1에 들어가면은요, 2학년 참고로 2학년 때 공부하는 수학원이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 그 프리윈터 때 저한테 강연 들으셨던 분은 제가 정말 함수 중요하다고 몇 번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일부에서 강연한 그 박성진 컨설턴트가 마지막에 개념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 개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 자체에서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은, 개념 하나하나가 쌓이고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유형이 되고 심화가 되는 거거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시기상 올해, 그러니까 내년 1, 2월 달이 들어가면 학원이 됐건 학교가 됐건 개념 학습은 되게 미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학교는 개념 학습을 오래 시키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어느 정도는 애들이 학원에서 좀 배우고 왔지라는 전제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이 중학교 과정 심하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수학은 1학년 때 배웠던 함수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교에서 만약에 고위 선생님이 수원에서 지수함수 수업을 하는데 애들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물론 마스크 때문에 표정 자체는 못 보겠지만 애들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수함수 수업하다가 턱 막혔어요. 니네 그러면은 혹시 수화에서 합성함수 모르지? 그거 다시 안 해주잖아요. 학교는 무조건 진도만 나가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내년 3월달에 저희가 이제 2학년 대상으로 지수함수 수업할 때 만약에 애들이 힘들어한다, 그럼 학원은 보강이라는 걸 해주지만, 그래도 그때 보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문풀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하고 2월달에는 어디까지 나가냐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각 단원의 개념학습, 그리고 개념학습이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기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집에 개념 나오고 기본 나오고 유형 나오거든요. 유형 문제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 문제집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 2월 달까지 2단계까지만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최소 2단계까지. 그리고 3단계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풀어도 돼요. 일단 1, 2단계까지는 잘 풀어야 된다. 만약에 2단계가 힘들다, 꼭 1단계라도 이렇게 풀면서 공부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입학 절차 읽어보시면 되는데, 입학 절차는 간단합니다. 학원에 와서 입학고사를 보고 반배정을 받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입학고사 절차가 좀 그렇다 싶으면은 성적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적표를 보고 저희가 반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걸쳐서 예비 고1, 2 그 장학제도가 나와 있는데,
현재 중3 아이들은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데요. 길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 평균 97점 이상부터입니다. 국영수 평균. 그리고 과학이 90점 이상일 때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대상자라면 원래 학원에서 적용하는 월이 2월, 3월, 4월이거든요. 근데 윈터 수강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 대상자 같은 경우는 2, 3, 4가 아니라 저희가 1, 2, 3으로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은 이제 그 고등학교 내신 이제 상대평가인 등급으로, 그리고 우리 저 중3 부모님, 현재 중3 부모님들도 내년에 아이들이 중간고사 볼 때부터 이렇게 등급으로 이렇게 내신 성적이 산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다니고 있는 재원생은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된 대로 그대로 장학 혜택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 학생의 경우는 우리 학원에서 해당 시험을 본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 적용되는 장학제도의 반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혜택 받는 학생이면 25%, 뭐 30%면 15%, 10% 혜택이면은 5% 이렇게 해서 장학금 적용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윈터 프로그램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월달에 진행되는 내용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윈터가 아까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1학기 과정 완성이거든요. 1학기 과정 완성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3, 4, 5, 6, 7 약 4개월 반 동안 배우는 거를 학원에서 5주 만에 끝나니까 이게 속성으로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끝낼 수는 없고 2월 달에 다시 한번 저희가 복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2월 윈터스쿨 표준시간표에 보시면은 맨 위에 1번, 2번 해가지고 1, 2학년 공통으로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복습이다. 대신에 심화 과정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윈터 레벨업 특강을 통해서 수능 대비와 2학기 선행을 대비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 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오전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윈터 때 저녁 때 하던 그 자습이 이제 아침으로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1월 20일쯤 되면은 아이들에게 2월 윈터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청서들을 배부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윈터 때 탄력받고 공부 굉장히 계속 해봐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2월 달에 뭐 주 5일 다 나오겠다 하는 애들도 있고요. 실제 2월 달에 오전 자습 나오는 비율이 한 40% 정도는 나옵니다. 아이들이. 예. 그다음에 이제 5일은 너무 힘들다. 나는 3일만 나오겠다, 이틀만 나오겠다, 전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오전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4번에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사실 4번도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애들은 싫어하겠지만 저희가 2시에는 무조건 다 불러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2월부터 다시 7시부터 하면은요, 저녁부터 하면은 또 흐름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은 2시에는 무조건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에는 불러서 애들 공부시키는데 2시부터 6시까지 뭐를 공부하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윈터 레벨업 특강 해서 국수형 학년별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시간표 아래 보시면 국수형 윈터 레벨업 특강 한 타임에 70분, 강좌별로 이걸 10번 진행하고 강좌당 10만 원씩 해가지고요. 예비 고1, 예비 고2, 지금 네모칸으로 보고 계신 이 특강 커리큘럼이 2022년 윈터, 그러니까 작년 이제 올해 윈터였습니다. 내년 윈터도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고요. 조금 변형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1월 20일경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학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어는 문법,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제 문법을 좀 공부를 시키고요. 다음에 이제 수학 A는 윈터 때 2학기 선행을 하지 않았던 일반반 학생들이 2학기 수학을 듣고 싶은 아이들. 그다음에 수학 B는 윈터 때 수학 하를 했던 학생들이 이제 이 범위를 들으면은 1학년 수학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준별 차이가 특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1, 2학년 공통으로 서술형 대비 영작 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수업 때 독해하고 어법 수업을 했으면 그거보다 한 단계 레벨업해서
서술형 대비하는 영작 특강이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2학년 국어는 아이들 이제 수능 대비해서 수능 특강 심화문학으로 수업 진행을 하고요. 특강에서. 그다음에 이제 수학 A는 2학기 수학 기말범위, 그리고 수학 B가 뭐냐면은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그러니까 확통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고하고 유신고등학교가 이제 의무적으로 확통을 2학년 때 시키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3학년 과정 선행을 좀 미리 해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확통이 2월달에 개설이 됩니다. 영어는 방금 말씀드린 똑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테마 특강이 2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자율입니다. 만약에 특강을 하나도 안 듣고 나는 자습만 하겠다, 그래도 상관이 없고, 하나에도 되고 2개에도 되고 3개에도 되고, 진짜 간혹 가다가 4강좌 다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인데, 기본적으로 70% 이상은 3강좌를 다 듣습니다, 아이들이.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은 2시부터 10시까지 수업만 듣나? 그게 아니라 3강좌를 다 신청을 해도 다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요. 맥스 하루에 2개 정도만. 그러니까 2시부터 4시 40분까지가 특강이면은, 그러니까 4, 5교시가 특강이면은 6교시는 자습, 또는 4교시, 6교시가 특강이면은 5교시는 자습. 그러니까 한 타임 정도는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때 이제 숙제를 좀 하거나 미흡한 게 있으면은 선생님들한테 개별 질의응답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시부터 6시 50분에 저녁 식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10번 지금 이제 회색으로 체크된 부분, 이게 정규 수업인데 이 시간에 중간고사 범위를 심화 과정으로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은 7시부터 10시, 토요일은 1시부터 4시인데 3월달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월달에도 국영수를 다 들으면 주중은 7시부터 10시, 이제 토요일은 1시부터 4시인데, 이게 이제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보시는 시간표가 고등학교 1, 그러니까 예비 고1 시간표고요. 예비 고2는 이거 반대. 그러니까 예비 고2는 월수금이 수학이고 화목토가 국어 영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비 고2는 월수금이 수학 수업이고 화목토가 국어 영어. 예비 고1 부모님들은 이 시간표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윈터까지 진행을 하면은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2번 일단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2학기 과정까지 특강을 통해서 특강까지 다 들으면은 2학기 과정까지는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월 윈터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면 이제 3월 달이 되었을 때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저희는 그 이제 다른데 이제 뭐 윈터라는 상품이 워낙 이게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윈터하는 데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희는 윈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윈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윈터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1, 2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고요. 아까 뭐 설명회 때 뭐 이제 고1, 2 부모님은 방명록, 여기 고3은 여기 하셨는데, 지금 옆에 고3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윈터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 잘 가르쳐서 이제 고3에 이관을 시키고, 그리고 고3에서 이제 아이들 수시나 정시 대비까지 해가지고 대학 보내고 그런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진도 나가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얘네들이 내년 3월에 학교를 가서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윈터 때부터 아이들 잘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 아직 좀 윈터가 좀 고민이 되거나,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꼭 시키셨으면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막 굉장히 막 방황하거나 갈등할 수가 있는데, 학생이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이 된다고 하면 데려오세요. 데려오셔서 저랑 꼭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저랑 좀 상담을 좀 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은 다르고, 중학교 때는 메인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밖에 없는데 그게 벼락치기가 되지만, 고등학교는 절대 일단은 벼락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방학 동안에 아이들 규칙적으로 공부해서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밑거름이 되는 프로그램 잘 만들고 준비해서 아이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남으시면 제가 개별 질의응답하고,
예,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 상담에 문의하셔서 3등 예약 잡으시면 또 개별적으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